안녕하십니까, 세무보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오늘은요, 선진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감소 현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감소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전에 비해서 OECD 평균 그 중산층 감소 퍼센티지가 한 3%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훨씬 더 크겠죠.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하는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가 되겠죠. 지금은 한 60세 정도 선에서 이제 중간 나이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세대가 그 다음 시대를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죠. 그 세대에 비해서 중산층 비중이 8% 정도 줄은 걸로 나타나요. 그 전에 68%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한 60% 정도로 줄은 걸로, 우리가 8%가 줄은 걸로 나타나고요. OECD 평균이 한 64% 중산층 인구였는데 한 61% 정도 줄은 걸로, 그래서 3% 줄은 걸로 나오는 걸 봐서는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산층이 어떤 사람인가요? 중산층이라는 거는 이런 사람을 중산층 정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중위소득자의 75%에서 200% 내의 소득 분포를 하는 사람들. 미국을 한번 기준으로 들어볼까요? 미국의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이제 1인당 GNP 내지는 소득 기준으로 한 23,400달러에서 62,400달러. 그러니까 한 좀 편하게 얘기해 한 23,000 내지 64,000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줄었어요? 한 8%가 줄었다. 그러면 이 중산층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중산층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구의 어떤 세대별 추이에 따라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을 뭘로 해요? 소비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중산층의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는 건 어때요? 소비가 될 가능성이 적죠. 이게 유효 소비 인구의 감소라고 경제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내수를 통한 또 내지는 경제 성장 이런 걸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역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내수 비중이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내수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중산층 인구가 두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경제가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까요? 더 심화될 것이다. 미국 같은 나라는 어때요? 베이비 부머에서 밀레니엄 세대로 가는데 인구 격차가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점차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유효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층 인구 대부분은 나중에 노인 인구가 돼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줄겠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이야기를 해 오는 거지만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내 소득을 만들어 가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더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다. 어떤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노동 생산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자율주행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죠. 매점에 들어갈 때 자기 인식 이미 다 홍채 인식이라든지 요새는 지문 인식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자기가 미리 그 아마존에 등록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자기 계좌에서 다 돈이 빠져나가서 자기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무인 자동 판매기 같은 상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건 어때요? 저희 같은 직업군, 뭐 저희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들도 어떨까요? 앞으로 필요 있을까요? 여기에 관련되는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자 인식 기술이라든지 음성 인식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요, 이런 것들을요 AI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기가 판단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사람이 판단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을 못했대요, 인공지능 얘가.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구분하는 게 한 40%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처음에는 전혀 구분을 못하는 인공지능이 얘네들을 구분하는데 85%를 구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뭐 그렇게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은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개념도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상으로 진입되기 전에 내가 나의 능력, 다시 말해서 자본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흥미를, 관심을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뭐 김정일 체제 내에서 뭐 그냥 경쟁도 하지 않고 김정일 뜻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는 다음에,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버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